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그러니까는 대중 압박 전략이 안보 중심으로 바뀐 배경을 제가 설명했다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윤석열과 바이든 회담이 열렸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한반도가요, 동북아시아 평화의 핵심인 지역이고요.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핵심인 지역입니다. 예? 왜? 세계 1, 2위 나라들, 군사력이 1, 2인 나라들이 충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 자연히 뭐냐면은 한반도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한반도 코리아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그러니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요. 윤석열 바이든 회담의 나비 효과를 잠깐 볼까요? 제가 21세기판 양난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한번 봐보십시다요. 자, 5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뭘 결정하고 왔습니까? 바이든이요? 한국의 경제와 기술을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한미 간의 경제기술 동맹을 이 틀을 IPEF 등에 적용하는 것을 한국이 앞장서서 하겠다. 이걸 합의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5월 23일 날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IPEC를 출범시켰잖아요. 13개 국가. 며칠 후에 피지가 합류해가지고 14개 국가가 됐지만요. 그러고 나서 5월 24일 날 일본 방문 두 번째 날이죠. 쿼드 정상회의를 했잖아요. 이 쿼드 정상회의 한번 내용을 봐보세요. 여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만 그러니까 이건 종래에도 그러니까 나왔던 얘기니까요. 이것만 합의하고 러시아라든가 중국을 규탄하는 것은 합의를 못했잖아요. 왜 합의 못합니까요? 인도가 반대하거든요. 쿼드에 그러니까 아까 인도하고 호주가 일본, 미국이 있는데 인도가 이걸 반대한다고요. 인도는 이런 거 원치 않거든요. 예? 인도는 그러니까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을, 미국과 러시아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거든요. 인도는요. 예? 인도가 그 완충 역할을 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5월 24일 날 이 쿼드 정상회의를 하니까는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게 아닙니까?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요? 군용기, 예? 군용기. 소위 말해서 전략자산 정찰기가 일본을 그러니까 한국 방공 식별구역이라고 해서 카디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일본을 방문 중인데 여기를 쫙 이렇게 침범을 한 거 아닙니까? 침범한 거 아닙니까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시위를 벌인 거죠. 시위를 벌였죠. 이게 미국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지금 자기 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와 있는데, 예? 일본에 와 있는데 전략 그러니까 이 정찰기가, 예?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을 해가지고, 예? 이 자극을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25일 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요? 북한이 바이든이 그러니까 일본을 떠나는 날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6일 날 아주 숨가쁘게 들어갔죠. 매일매일이 숨가쁘게.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할 때부터 숨가쁘게 들어갔습니다. 매일매일이요. 5월 26일 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가지고 북한을 규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죠. 중국과 러시아가요. 그렇죠? 상임이사국이 5개 국가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상임이사국 중에 두 나라니까 반대하니까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엔 차원의 제재가 그러니까 실패하게 된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이런 일이 5월 26일에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유엔 회의를 끝나고 나서 소위 말해서 말폭탄들이 왔다 갔다 했죠.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뭐라 했냐면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소위 말해서 뭡니까? IPEC하고 쿼드, 이거는 필연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체스말로, 장기판에 그러니까는 졸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요. 장기판에 졸로요. 예? 한반도를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한반도까지,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고 한다면은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한반도 전쟁 얘기까지 이게 입에서, 중국 대사 입에서 거론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열리고 끝나고 나서요.
러시아 대사도 뭐랬습니까?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해서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 하면서 중국을 두둔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그랬죠. 예? 서로가 이렇게 말폭탄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미국 대사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그러니까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는 그 자기 책임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서 서로가 말폭탄이 우리 2017년도에 한반도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 간에 그냥 서로가 말폭탄이 막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2017년 말에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 위기설까지 막 대두되고 그랬었잖아요. 자, 아시아 순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결산을 하면서 토니 블링컨이 미 국무장관이요. 워싱턴 워싱턴 대학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아시아 순방 결산을 그러니까 하면서 중국의 시진핑 중국을 사실상 악마화합니다. 악마화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에 그러니까는 중국이 따르지 않으면은 따르도록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 만들게 하기 위해서 미국 자체의 경쟁력도 강할 뿐만 아니라 동맹들을 규합해가지고 협공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포고 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블링컨이 미 국무장관인 블링컨이 미국 돌아가가지고요. 5월 26일 날 이거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뭘 했습니까요?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에 대해서 미 행정부의 접근법 미국의 입장을 딱 발표한 거예요. 스피치 연설을 한 거예요. 이 연설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가 그냥 원문을 그냥 이렇게 일부러 이제 그려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중국에 대해서 제가 주요한 부분만 갈게요. 이 중국이 뭐냐면은 국제 질서를 그러니까는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는 그걸 가진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예? 국제 질서를 만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그것을 수행할 만한 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일한 국가라 이거예요. 중국은요. 그러면서 뭐냐면 베이징의 비전은 뭐냐면요. 지난 75년의 이상 동안에 세계의 진보의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는 유지해왔던 보편적인 가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이거예요. 베이징의 꿈이. 예? 그러니까 세계의 그러니까 이 진보를 만들어낸 진보적인 가치,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이걸 중국이 그러니까는 거기에 위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것은 예? 이 예상 가능한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가지고 서로가 협상을 해야만 하는데 근데 지금 중국은 뭐냐면은 아주 그냥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야망을 가진 글로벌 파워국가가 됐는데 더 이상 중국이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면요. 맨 밑에 봐보세요. 인도 태평양에서 영향 범위를 만들어낼 야망을 그러니까 선포하고 있고 세계의 그러니까 이 주도 세력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선포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뭐냐면은 여기 봐보세요. Under President Xi.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 하에서 그러니까는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은 뭐냐면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탄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거죠. 예? 소위 말해서 독재 국가, 전제주의 국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그 다음 문장 봐보세요. Even while 하면서요. 러시아가 지금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 자원들을 막 동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시진핑하고 푸틴이 뭐냐면요. 예? 뭐냐면 아주 두 나라 사이에 아주 우정을 그러니까는 우정에는 이 제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이 저기 저 우위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한한 것이다. 이런 선언이나 하고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푸틴을 규탄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규탄은커녕 푸틴과의 그러니까 우위를 그러니까 다지는데 우위를 가는 데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한도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요. 일본에 그러니까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었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이 페트롤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전략 정찰기를 그러니까 띄웠다 이거예요. 지네 나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전략 정찰기나 띄우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겁주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연설문에서도 화가 난 게 보이죠. 감히 그러니까 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정찰기를 띄워가지고 전략 정찰기를 띄워? 이게 분노를 간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은 이 중국의 궤도를 바꾸도록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예?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북경, 베이징을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걔네들한테 이제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중국이 자신들의 궤도를 그러니까 수정할 그러니까 가능성은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는 뭘 할 거냐? 중국이 그러니까 따르도록, 예? 중국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비전, 이것을, 예?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한 국제 질서를 따르도록 하도록 전략적인 환경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블링컨 연설은 전제부터 틀렸다. 중국은 국제 질서의 수호자이고 미국이야말로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나라다. 예? 그 다음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 발전을 막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그냥 서로가 그냥 지금 상대방을 그냥 예교적인 발언도 안 하고 그냥 정곡으로 그냥 부딪히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억압해가지고 미국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게 목적이다. 미국의 목적은. 그래가지고 심지어 대만을 부추겨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내정 간섭이다. 소위 원 차이나, 하나의 중국의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거는 미국이 선을 넘은 거다. 이건 중국의 그러니까 통일, 조국의 완전 통일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과 양보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간다면 전쟁이라도 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난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한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7일 날 환구15, 이 중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관지나 비슷한 거잖아요. 당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중국이 침략자다 이거예요. 중국이 침략자고 미국이 방어자인처럼 하는데 웃기는 소리가 앉았다 이거예요. 예? 냉전적 사고로 가득하다 이거예요. 미국은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면서 개방성과 포용성을 강조한 거는 아세안을 의식해가지고 예? 아세안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이런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절하를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5월 27일 날 왕이가, 중국 외교부장이죠. 왕이가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남태평양 8개국을, 3나라들을 방문했잖아요. 순방했잖아요. 즉 중국을 포위하고 앉아있으니까는 그걸 뚫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겠다고 하면서 남태평양에 있는 그러니까 8개 국가들 나라, 인구 작은 나라들이죠. 해가지고 여기를 경제 지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협력을 강화하라고 막 촉구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은 또 동시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호주의 외교장관을 피지로 급히 보내가지고 피지를 그러니까 IPF의 14번째 국가로 가입을 시켰죠. 예?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머지 12개 국가한테 동의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미국과 호주가 그냥 급히기냐. 예? 그러면서 또 뭐냐면 대만과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중국을 계속 자극하는 거죠. 자극하는 거죠. 그걸 봐보세요. 이 신문에 나온 거지만은 지도로 보게 되면은 미국이 하는 것은 저기가 봐보세요.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노란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소위 말해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하고 쿼드를 가지고 중국을 요 태평양 이쪽을 못 나오게 막겠다는 거잖아요. 막겠다는 거예요. 막겠다는 겁니다. 예? 막겠다는 거죠. 예? 중국은 이걸 뚫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뚫고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미국이 안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동맹을 규합해가지고 중국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강압적으로라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바이든이 내세우는 게 민주주의 가치하고 인권 이런 가치 동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과연 단일 대우를 만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이게 언제의 기사냐면은 5월 10일자 기사입니다. UAE 아랍에미레이트잖아요. 그다음에 사우디 에너지 장관들이 노펙빌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아주 비난하는 걸 이 기사가 떴는데 이게 뭐냐면 노펙이 뭐냐면요. 옆에 이렇게 표현이 있지만 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 이게 뭐냐면은 석유 수출 국가들 있잖아요. 오페크요. 이게 오페크하고 여기서 말하는 노펙하고 같은 오펙이 아니다. 내용이요. 석유 수출 국가들이 그러니까는 석유 수출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담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석유 생산량과 수출 이런 물량을 그러니까는 서로가 이렇게 이 담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이 독점 카르텔로 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소송을 할 수 있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가지고 그런 법안을 그러니까는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이제 이걸 그러니까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시키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입장 속에서는 참, 지금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위 말해서 친미 국가들이잖아요. 미국하고 관계가 좋았던 국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코노미스트에서요. 이것도 이제 최근 기사죠. 5월 26일자니까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요? When and how.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end game.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러니까 종식시키는 것에 대해서 유럽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있다 이거예요. 분열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뭐냐면 피스 파티, 평화를 주장하는 이제 이 팀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티스를 외치는 그러니까 국가들, 폴란드라든가 영국 뭐 이런 나라들. 반면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야, 전쟁 좀 중단하자. 전쟁해가지고 도대체 못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에 분열이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도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출구를 모색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오려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요?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는 갈기갈기 찢어질 겁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쪽은 이미 러시아가 거의 다 그러니까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러시아가 절대 거의 양보 안 할 거라고요. 예? 예? 젤렌스키도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걸 포기하는 비슷한 이런 발언도 하기 시작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 쪽은요, 또 폴란드가 그쪽에 자기들 영토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먹겠다고 지금 또 저기 달려들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그러니까 곰하고 싸매면서 뒤에 그러니까 늑대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뭐냐면요. 수많은 국민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를 죽게 만들었고 전쟁으로. 동시에 뭐냐면 영토까지 영토까지 갈기갈기 찢어지게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 이거예요. 누구하고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미국과 유럽이 그러니까는 러시아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러시아를 길들이려고 그러니까는 수단 도구로 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왜 강대국들의 싸움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국민들의 그러니까 생명과 자국의 영토를 그러니까는 이런 그러니까 참 한심한 전쟁을 이렇게 괜냐 이거예요. 러시아를 편드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일단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게요. 예? 괜히 뭐 나토 가입하겠다, 유럽연합 가입하겠다 해가지고, 예? 사단을 이렇게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감당도 하지 못할 거면서, 예? 자,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마이너스 성 게임이 시작됐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요, 본 게임이 아닙니다. 본 게임은 이제부터예요. 왜?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도 지금 빨리 그러니까 러시아하고의 저거는 빨리 정리하고 중국에다가 지금 화력을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이 주적이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는 20일부터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하고 하면서 그 정리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전쟁, 불길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반도에서 강대 강이 그러니까는 충돌을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동북아시아에서. 예? 동북아시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양난 1600년 전후의 양난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병조하고란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떠올리게 하는 이런 상황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윤석열과 바이든 회담의 나비 효과로 지금 바로 그러니까 이 한반도와 동북아 이쪽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민주당이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